여러분, 살면서 다들 밤을 새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시험인 걸 애써 무시하고 놀다가 바로 전날에서야 벼락치기를 하거나 다음날 아침 늦바람부터 중요하게 갈 곳이 있는데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다거나 당장 내일 오전이 과제 마감인 걸 뒤늦게 알게 되거나 이외 어찌됐든 술 없이 밤을 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술병이 대학생일 때 한창 유행하던 포션이 있었는데요. 바카스에 핫식스나 포카리, 레모나 등등을 섞어서 잠이 오지 않는 각성 상태로 만드는 마법의 물약이었죠. 효과는 어마어마했으나 후유증이 심하다는 후기를 익히 들었던 탓에 건강이 걱정됐던 술병은 그냥 맥주 마시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날 마시는 맥주는 3배쯤 맛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몸과 정신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섞어 마시는 건 현대인들만의 문화는 아니랍니다. 과거 빡센 노동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야 했던 프랑스의 노동계급은 장시간 노동을 견디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커피가 조금 남아있는 잔에 이 술을 부어서 마셨는데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깔바도스입니다. 이전 주류사전 브랜디 편에서 과실주를 증류해 만든 것이 브랜디이고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부른다는 거 같이 배웠었죠? 이 깔바도스도 비슷합니다. 깔바도스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깔바도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로 포도가 아닌 사과를 주 원료로 만든 사과 브랜디입니다. 꼬냑의 사촌 느낌이랄까요? 포도로 만든 술을 사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노르망디 지역은 쌀쌀한 기후 탓에 포도가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주정뱅이들이 술을 못 만들까요? 늘 그랬듯 우린 방법을 찾죠. 노르망디 지역은 포도가 잘 자라지 못하는 대신 사과 재배의 찰떡이었고 사람들은 사과를 발효해 시드르를 만듭니다. 발효주인 시드르를 증류한 후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치면 깔바도스가 되는 거죠. 프랑스는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예로부터 포도로 만든 술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도로 만든 브랜디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사과로 만든 브랜디는 싸구려 술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18세기에는 포도로 만든 브랜디인 꼬냑의 활성화를 위해 깔바도스를 노르망디 밖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했을 정도라니 이거 원 사과 서러워서 살겠나요? 깔바도스가 지금의 위상을 찾게 된 건 18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돼 유럽 전역으로 퍼졌던 필록세라라는 곤충의 덕이 큰데요. 이 곤충은 포도나무의 뿌리를 먹는 탓에 포도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고 포도로 만든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깔바도스를 비롯한 포도를 사용하지 않는 술이 많이 소비됐던 거죠. 와인 러버들에겐 천적 같은 존재지만 깔바도스나 위스키, 맥주 산업은 필록세라 덕에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답니다. 여느 고급진 술이 그렇듯 이 깔바도스도 필수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발효주를 증류한 후에 오크통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꼬냑처럼 숙성 기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럼 깔바도스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깔바도스는 원산지 통제 명칭인 AOC에 의거해 지역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깔바도스는 사과 브랜디라고 알려져 있지만 온전히 사과만 사용하지 않고 서양 배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AOC 깔바도스는 생산자가 원하는 비율로 사과와 배를 섞어서 증류하며 증류는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규정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도 증류소마다 다양하다고 해요. 다음으로 깔바도스 페이도주는 깔바도스 중에서도 가장 고급진 깔바도스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발효주를 단식 증류기를 사용해 2번 증류해 완성하죠. 2번의 증류를 거치면 원액이 더욱 진해진다고 해요. 배의 함량을 최대 30%까지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훨씬 적게 포함하거나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깔바도스 동프롱테는 배를 30% 이상 사용합니다. 연속식 증류기로 한 번의 증류를 거치며 최소 3년 이상 숙성하는데요. 배의 함량이 높을수록 깔바도스 특유의 불쾌한 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마시기에 편하다고 합니다. 깔바도스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바로 이 향인데요. 상큼한 사과향이 날 것 같지만 깔바도스는 숙성 연수가 낮을수록 뚜껑을 닫다면 비닐이나 고무를 태우는 역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에어링이 아주 중요하죠. 에어링은 술을 공기와 접촉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보통 위스키의 향과 맛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죠. 깔바도스의 역한 향을 없애고 사과한 향을 느끼기 위해서 이 에어링은 무조건 필수라는 거. 혹시라도 깔바도스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아무따 일단 냅다 뚜껑부터 따놓는 걸로 하세요.
깔바도스는 사과로 만든 술이라서 그런지 사과로 만든 디저트와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해요. 또 동양답게 노르망디 지역의 생산품인 까망베르 치즈와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꽤나 높은 편이지만 독특한 매력과 풍미로 많은 덕후들을 양산하고 있는 깔바도스인데요. 혹시 나 깔바도스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까랄못들을 위해 댓글로 어떤 걸 마셔보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요즘은 바에 가면 잔술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 오늘은 퇴근하고 바에 들러서 깔바도스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